자, 모순되게도 이렇게 소란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지자들 움직임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일단 어제와 오늘 모두 이제 법원 근처에서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특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이제 가졌는데, 이 앞에 법원 앞에는 얼핏 보기에도 이제 100여 명이 되는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구호처럼 부르고 울부짖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또 대표 친박인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넘은 여성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인권 유린 수준의 재판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더해 잔혹한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법까지 바꿔가며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여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진실은 아랑곳 없이 국민 정오심만 불러일으키려는 인민재판식 인권 유린과 재판 선고 TV 생중계를 적극 중단하라! 중단하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네, 저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친 다음에 강남역을 한 바퀴 돌아오는 3.5km 되는 구간을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초상화와 함께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연호를 냈고 이제 태극기를 같이 들면서 이제 행진을 했는데요. 이제 뜻이 맞지 않는 그런 행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한동안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늘 없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 부회장 재판에 방청석이 꽉 들어찼다면서요. 네, 엄청난 관심이 몰렸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미리 방청권을 추첨하지만 이제 다른 재판들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이제 방청석을 배부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방청을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전 7시 정도부터 줄을 서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방청석이 만석이라서 줄을 서 있다가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번호표를 좀 미리 배부해달라라는 이런 원성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판이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진술을 하는 재판이 되거든요. 아마 곧 오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진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특히 출석하면서 저렇게 문건 같은 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좀 준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묘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이재용 부회장들에게도 묘하게 좀 일치시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번 재판을 상당히 방청하기 위해 많이 몰려왔다라는 게 취재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또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까봐 그 모습도 지켜보려고 나온 심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재판 또 최근 삼성 관련 재판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관련 진술이 나왔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은 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의 전략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사실은 전략이랄 것이 없이 그 각각의 뭐 장충기, 뭐 박상진, 그다음에 최지성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검찰이 원하는 종류의 대답들을 각각 해왔고 증거들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승마 지원 같은 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순실 씨의 갑질 때문에 본인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했다라는 진술을 계속 하게 되면 혹시라도 뇌물죄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냐고 그렇죠. 하면서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너는 뇌물 공여죄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최순실 씨한테 모든 그거 혐의점을 돌리게 되면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아무리 갑질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바꾼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것이 먹히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최지성 그 미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우리는 예의상 보고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떠안는 형식으로. 그리고 특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그 승마협회 회장이 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역시 내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만약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고서 내가 보고를 제대로 해서 이분이 알고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의 그 구조를 지금 따서 제대로 좀 이런 식으로 방어하고 변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한 가지 그럼 여쭤볼게요. 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법정에서 한 진술하고 다를 경우에 어떤 진술이 더 유리한 진술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판장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사실은 이재용 재판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장의 재판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장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내 눈앞에서 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법원의 태도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있었을 강요라든가 잘못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타이핑해가지고 나온 진술 조서는 실질적으로 작성을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치는 게 아니고 검찰 사람들이 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미가 변질되어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재판장 앞에서 현출되는 증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할지 사실 저희는 볼 수가 없는데요. 작년 국정농단 청문회 때로 시간을 한번 돌려보면 당시 의원들에게 집중 공세를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 회사에 여러 사람이 엮여 있으니까 일단 말은 굉장히 아끼는 듯 했지만 정말 모른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었거든요. 당시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계 서열 1위 기업인 삼성이 최순실 배경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비선 실세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좀 된 일이고 여러 사람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앞으로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정말 최순실의 뒷배경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로 어떻게 설명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 있다. 아주 핵심이다. 들었죠? 최근에 와갖고는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랜만에 목소리 들었는데 저 당시 회상해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접하던 대기업 총수 같지 않게 굉장히 좀 긴장하고 공손한 태도다라는 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제 성격은 어떤지 저도 이제 만나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구치소 내부의 증언을 보면은 좀 생활은 좀 착실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특검 조사를 받을 때도 이제 조사관이 일단은 탕수육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우리 구치소 수감 적응해야 되니까 짜장면만 먹겠다라고 얘기한 뭐 일화도 좀 알려지고요. 물론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제 조용한 성격으로 좀 생활기록부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도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